2022학년도 리트 추리 논쟁 31번 어려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식 해설서를 보면 더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간의 질문 답변을 모두 반영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 딸린 이 수치들은 실제 경제학 실험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요. 만약 출제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 표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논문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에 불필요한 요소도 들어가고 공식 해설서를 쓰는 분들도 실제 논문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잘 안 와닿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문제의 내적 논리에 충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의 핵심은 순수 이타주의 가설과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의 차이예요. 기부 행위를 할 때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수혜자의 효용만 고려하고요. 반면에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거기에 더해서 기부자 자신의 감정적 효용까지 고려합니다. 간혹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니까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기부액에 대해서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의 감정적 효용은 당연히 내적 만족감 플러스입니다. 이걸 의문시하는 분들은 건전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막 풀면 당연히 안 되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는 당연히 건전한 상식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출연전 기출 중에 남의 돈을 편취하는 거 빼앗는 게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수험생이 진작에 질문합니다. 아니 남의 돈 빼앗는 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남의 돈 빼앗는 거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설령 나는 남의 돈 뺏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여길지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데 합의했고 시험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런 사회적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서 감정적 효용은 당연히 내적 만족감, 개인적 만족감, 가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수혜자가 필요한 총 기부액을 우선 결정하고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약 수혜자가 다른 기부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받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부자는 정확히 그 금액만큼을 기부액에서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든 기부액을 기부하는 거죠. 자, 반면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감정적 효용이 있으니까 이 내적 만족감 때문에 기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줄어드는 기부액이 순수 이타주의 가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두 가설의 예측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총 기부액에서 남이 기부한 액수만큼을 완전히 제하고 기부하고 반면에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총 기부액에서 남이 기부한 액수만큼 보다 적은 금액을 제하고 기부한다. 즉 다른 사람이 이만큼 기부했을 때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기부액을 이만큼 다 줄이는 거고요.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남이 이만큼 기부했을 때 요만큼밖에 안 줄인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기억은 B와 2를 비교하는데 2에 비해서 B의 기부액이 6 늘었죠. 그러면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6이 증가한 만큼 기부액이 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따라서 이러한 등식은 순수 이타주의 가설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자, 반면에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어떻게 예측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6 기부했을 때 6보다는 적게 줄인다고요. 따라서 2에서 6을 뺀 것보다는 B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해요. 종합하면 이러한 증거는 순수의 예측과 일치하고 비순수의 예측과 어긋나므로 순수가 강화되고 비순수는 약화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먼저 2와 A를 비교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부액이 4로 동일하죠. 따라서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A와 E도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마찬가지로 F와 C도 다른 사람의 기부액이 동일하니까 0 증가했어? 그럼 나는 0 감소하지 해서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E-A도 0, F-C도 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호는 순수의 예측과는 어긋나죠. 가설의 예측과 어긋나는 증거는 적어도 가설을 강화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니은은 뭐 더 볼 것도 없이 여기서 강화된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을 중지하면 돼요.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가 좀 복잡하긴 한데 D와 C부터 비교해 볼게요.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C에서 D로 갈 때 다른 사람의 기부액이 6만큼 증가하니까 참가자의 기부액은 6만큼 정확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부등호니까 순수의 예측과는 어긋나죠. 자, 그러면 비순수의 예측과는 일치하는가? 비순수는 C에서 D로 갈 때 6보다는
적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따라서 C에서 6을 뺀 것보다 D가 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건 비순수의 예측과 일치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등호도 비순수의 예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어요. 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약화되고 비순수 이타주의 가설은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D급만 옳아요. 참고로 한 수험생이 이 참가자 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물었는데요. 실제 논문이 아니라 이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무시해도 되는 변수입니다.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도 그러할 것이 이 지문 보면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뭘 고려하고 싶어도 고려할 게 없어요. 물론 이 실제 논문을 보면 이 소득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이끌어내긴 하는데 적어도 그러한 내용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죠. 만약 제가 출제자였다면 이 참가자의 소득 이 열을 없애고 또 자선단체의 기부액도 10, 20, 30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냈을 것 같은데 실제 논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 완전히 이해하셨길 바라고 이 문제 외에 공식 해설서 혹은 제 교재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적으로 영상 해설을 검토하겠습니다.